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석 같은 코인을 찾아 떠나는 코인 원정대 인사드립니다. 코인 원정대. 시시각각 변하는 코인 시장 동향과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시장의 이슈들을 콕콕 집어서 전달해드리는 코인 원정대의 아나운서 유비아입니다. 이 중동의 긴장감으로 인해서 비트코인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때 59.9K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는 단기 약세를 시사하게 됩니다. 다만 암호화폐 그리고 미 증시 간의 이 상관관계를 강력하게 고려해 보면은 이러한 약세는 좀 일시적일 것이다 하는 시장의 의견들이 많고요. 억토버 이제 상승하는 10월 달은 계속될 거다라는 의견들 역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쭉 저희 코인 원정대와 함께 투자 전략 받아가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새롭게 세 단장을 마친 우리 코인 원정대. 이 시간이 기다려지는 이유죠. 한 치 앞도 모를 코인 시장의 동향을 실시간 차트와 각종 정보들로 알아봅니다. 많은 투자자들의 길라잡이, 오늘은 코인 길잡이, 이제 리트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코인 길잡이 리트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 리트 전문가님과 같이 방송을 했었을 때 금액과 또 오늘의 금액이 굉장히 다른 것처럼 변동성이 너무 큰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이다 보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어떻게 내 포트폴리오 관리해야 될까 하는 생각들 많이들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 시청자 여러분들의 코인 고민을 모두 해결해 드리는 곳, 우리 팀코수의 종이비행기방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팀코수의 종이비행기방 안에서는 팀코수만의 특별한 지표를 활용해서 진입 전략부터 고급 정보들, 이슈들 가장 빠르게 공유해주고 계신데요. 리트 전문가님께서도 팀코수의 종이비행기방 자랑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저희 종이비행기방에서는 오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실시간 시황을 남겨드리고 있고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시황을 남겨드리고 암호화폐 시장은 24시간 동안 움직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시황을 남겨드렸을 때 당시에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방향성이라든가 관점 같은 것들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황 이후에도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서 네. 단기적인 방향성이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저희 팀 코스의 네. 이제 근본 매매 기법이라고 볼 수 있는 신호등 지표, 네. 신호등 지표를 통한 이제 매수 신호라든가 매도 신호가 등장할 때마다 종이비행기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네. 그럼 신호등 지표가 뭔데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라고 의문이 드실 수가 있어요. 네. 따라서 이제 7월부터 진행이 되었었던 저희 이제 원정 성과를 한번 보여드릴까 해요. 네. 네, 자료화면으로 넘어가시게 된다면은 일단 7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7월 달에는 총수익률 85.71%, 총수익률 310.13%를 기록을 하였고요.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총수익률 86.84%, 총수익률 205.15%를 기록을 했습니다. 9월 달에는 이제 총수익률 86.49%, 총수익률 200.87%를 기록을 하였고요. 네. 10월 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진행형이긴 하지만 총수익률 100%, 그 다음에 총수익률 23.31%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종이비행기방에서 오전부터 이제 시황이라든가 실시간 브리핑을 남겨드린다고 했잖아요. 네.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수익 인증을 많이들 진행을 해주세요. 저희가 이런 거를 뭐 돈을 받고 진행을 하느냐 그런 것도 아니고요. 저희 시황이라든가 저희가 남겨드렸던 글들을 이제 참고하셔가지고 많이 네. 수익 가져가고 계신다고 하니까 저희도 보람도 느껴지고 실제로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도움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신호등 지표의 이제 사용 방법이라든가 매매 기법들도 무료로 배포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도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더 이상 코인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팀코수의 종이비행기방은 24시간 내내 주말에도 여러분을 위해서 활짝 열려져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역시도 매우 간단합니다. 기본 카메라로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팀코수의 종이비행기방으로 바로 연결이 되게 되는데요. 들어오셔서 저희 전문가님들께 질문 남겨주시면 생방송 중에도 여러분을 위해서 봐드리고 계시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도 체크해 봐야겠죠. 함께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먼저 비트코인부터 보겠습니다. 1.15%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8,267만 8천 원에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입니다. 역시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1.84% 상승해서 320만 6천 원의 가격입니다. 리플입니다. 0.57% 상승하고 있네요. 707원의 가격 지켜주고 있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함께 보시죠. APNFT 오랜만에 상승세로 전환됐습니다. 20% 상승해서요. 0.0006원의 가격입니다. 다음으로 뒤쫓고 있는 펑션X 13.37% 상승해서 195원, 셀레스티아 11.7% 상승하고 있습니다. 6,970원의 가격입니다. 마인즈 오브 달라니아 10.75% 상승해서 206원, 캐디너 독스월드 8.69% 상승해서 7.019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들도 함께 보시죠. 아이겐레이어 6.25% 하락하고 있습니다. 4,531원의 가격입니다. 다음으로는 레이 3.57% 하락해서 73.3원, 토트넘 호스퍼 3.53% 하락하고 있네요. 2,325원의 가격입니다. 플레어 3.43% 하락해서 20.81원, 수위 3.17% 오랜만에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2,381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도 함께 보시죠. 전반적으로 빨간불 켜고 있는 시장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하락세 아이겐레이어 6.31% 하락하고 있고요. 수위 3.54% 하락하고 있습니다. 훅트 프로토콜 7.78% 상승, 펑션X 13.95%, 시바이누 6.57%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좀 보고 왔는데요. 좀 더 정확하게 우리 시장을 읽어내기 위해서는 비트코인부터 살펴봐야겠죠. 오프닝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중동발 리스크로 인해서 가격이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주말 전에 6만 달러를 반납할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시장 분석이 많았는데 그대로 59.9K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다만 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당선 확률이 좀 상승하는 모습, 그리고 또 비트코인 콜옵션 수요 증가 등의 이 상황으로 봤었을 때는 미 대선 이후에 비트코인이 강세를 다시 그려낼 가능성 여전히 존재합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미 대선도 어느새 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이번이 오히려 우리가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비트코인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 말씀하셨던 중동 리스크가 조금 악재로서 굉장히 강하게 적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제 G7 주요 정상들과 이제 이란 제재 관련으로 통화를 하기도 했었고, 네. 어제 발표된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치가 이제 예상치보다 소폭 상회를 했어요. 이 말은즉슨 이제 네. 그동안 우려했었던 경기 침체에 관한 우려가 이제 사실로 드러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네. 이제 고용 관련
지표의 이제 중요한 오늘 지표인 나오죠? 네, 오늘 네. 21시 반에 이제 비농업 고용 부문 지표가 나오고 네. 그다음에 실업률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 지표들 같이 연관되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네. 이제 뭐 예상치랑 동결 혹은 이제 뭐 소폭 상회하는 정도로만 나와준다면은 네. 이전에 발표가 되었었던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이제 발표율이 긍정적인 상태였고 지금도 굉장히 낮은 상태예요. 소폭 상회를 했지만 따라서 그렇게 시장에다가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오늘 발표가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니까 네. 그 발표를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 어디서 할 수 있죠? 체크하신다면은 이제 저희 팀코스 종이비행기방에서 체크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네.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시면은 제가 바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비트코인의 가격 같은 경우 이제 추후 어떻게 움직일지가 중요해요. 말씀하신 네. 것처럼 이제 밑에서? 저가에 사가지고 이제 고가에 파는 네. 전략을 가져가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거는 비트코인 일봉 달러 차트이고요.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 기존 지지 구간이었던 61.9에서 62.3K 구간에 존재를 했었던 일봉 매물대 구간을 이탈하고 하방 쪽으로 폭발이 나와준 형태예요. 이전 방송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에는 이제 헤드 앤 숄더 패턴이 완성된 형태는 아니지만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게 되고 네. 점 부근을 돌파를 실패를 해주게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오른쪽 어깨를 형성을 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이렇게 오른쪽 어깨를 만들어주지 않고 가격이 하방으로 떨어져준 모습이지만 이제 네. 주요 매물대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59K 구간을 지켜준 모습이고요. 오늘자 캔들 패턴은 이제 도지형 십자가형 캔들 패턴 이후에 매수세가 등장해주고 있는 형태여서 네. 매수세 캔들이 마감이 돼준다면은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전 캔들의 이제 가격대 움직임을 보았을 때 네. 59.8K 구간을 저점 구간을 지켜주고 있는 형태이고요. 고점 구간에 존재를 하고 있는 61.9에서 62.3K 구간을 돌파를 실패를 해주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이쪽 구간 매물대 구간을 재차 돌파하지 못한다면은 리테스트 저항을 받아주게 되고 다시 가격이 떨어지는 박스권의 형태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식의 하락 채널의 형태로 가격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네.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이 62.3K 구간을 돌파를 해주는지 아니면은 추가적인 저점 갱신이 나와주는지 유무한 체크를 하시고 추가적인 저점 갱신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다음 지지권이 네. 현재 단기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가격대로 따져보게 된다면은 이제 57.5K 구간에 존재를 하고 있는 매물대 구간과 이제 유사한 구간, 이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을 같이 터치를 해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 따라서 59.5K 구간 매물대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가격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가격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쪽 구간에서는 매수 포인트로서 한번 접근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반대로 가격이 올라간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62.3K 구간에서 61.9K 구간을 돌파하고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는지 유무를 체크를 하셔가지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을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동평균선이 현재 응축하고 있음에 따라서 추후 폭발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 100%가 확률로 폭발이 나와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동평균선 색깔을 먼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파란색이 22동평균선, 주황색이 60, 보라색이 120, 검정색이 241 이동평균선이고요. 지금은 네. 장기 이동평균선이라고 볼 수 있는 240 이동평균선보다 가격이 아래, 즉 이탈을 해준 형태이고 다만 60 이동평균선이 하반기 일기에서 상반기 일기로 전환된 이후 지금은 지지가 나와주고 있어요. 이 말은 즉슨 일본 관점에서의 이동평균선 네. 에서 이 지지 구간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60 이동평균선 구간, 즉 아까 작도 관점에서 보았었던 59.7K 구간 수평 지지선을 이탈해주게 된다면은 하방 쪽으로 폭발이 크게 나와줄 수도 있는 차트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60 이동평균선 구간인 즉 작도 관점에서 보았었던 이 네. 59.8K 구간 매물대 구간을 하방으로 이탈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59.8K 구간을 이탈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지금 네. 매수 관점으로서 홀딩을 하고 있는 분들도 이제 전량은 아니겠지만 네. 적어도 어느 정도 부분은 이익 실현을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다만 이 구간에서 반등이 성공을 해주게 되고 네. 추가적으로 올라가주게 된다면은 20 이동평균선과 241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아직까지는 상반 기울기를 유지해주고 있는 형태예요. 이 말은 즉슨 이 저항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63K 구간을 성공적으로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네. 60 이동평균선 이렇게 상반 기울기로 올라와 줄 것이고요. 120 이동평균선의 기울기도 상반 기울기로 점차 이렇게 전환이 될 거고 20 및 240 이동평균선은 이렇게
그대로 상반기율을 유지를 해줄 거예요. 이 말은 즉슨 이 기나긴 응축 시간, 홈토스를 끝내주고 정별로의 추세 전환이 완료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방 폭발의 시나리오 형태가 상방 폭발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 근데 다만 상승 폭발이 나와주게 되려면은 전고 부근인 66K 구간을 돌파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상승 폭발 관점으로서 매수를 하실 거라면은 적어도 66K 구간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유의하게 작용하지 않으니까 이 점은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럼 우리가 상방이든 하방이든 폭발이 나와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얘가 어느 쪽으로 갈 확률이 더 높은가를 따져봐야 돼요. 네. 그래서 그 방향성을 한번 예측을 해보기 위해 보조지표를 한번 키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좋지 않아 보이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네. 보고 계시는 거는 이제 트리플 스토캐스틱이라고 보는 이제 네. 스토캐스틱의 단기, 중기, 장기를 같이 볼 수가 있어요. 단기만 머리를 들고 있고 중기, 장기는 지금 머리가 땅바닥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네, 계속 이렇게 고개를 네. 숙이고 내려가고 있기 인사 때문에 잘한다. 네, 숙이고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시그널은 아니다. 그럼 네. 이게 왜 안 좋은 시그널인지 한번 제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단기, 중기, 장기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네. 단기 K선 같은 경우에 이 파란색 선, 이 K선이 파란색 선인데 그리고 주황색 선이 D선이에요. 이 K선이 D선을 골든크로스를 해주려고 하고 있어요. 저점 네. 구간에서 골든크로스가 나와준다는 말은 즉슨 이제 단기적인 상승 시그널을 나타내주고 있는 형태인데 중기 K선 같은 경우에는 과매수 구간을 진입을 하였지만 아직까지 기울기가 하반 기울기를 유지해주고 있는 형태이고요. 장기 K선도 이 과매도 구간을 네. 데드크로스를 해준 이후 하반 기울기를 유지해주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단기의 상승 시그널이 무시가 될 수가 있어요. 이전 차트에서 이제 예시를 살펴보게 된다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중기 K선으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런 고점 구간 혹은 저점 구간에서 돌파나 이탈이 나와주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을 이제 페일러라고 부르는데 이 말은 즉슨 쉽게 풀이를 해보게 된다면은 고점 갱신, 저점 네. 갱신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 페일러 현상이 나와줬을 때 비트코인의 가격은 이쪽 구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속적인 상승이 나와줬어요. 이 말은 즉슨 폭발 진행 중이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럼 이 저점 구간이 지금 골든크로스가 나와준 시점이지만 이쪽 구간 같은 경우에도 데드크로스가 등장을 하였지만 고점 갱신이 추가적으로 나와주었죠. 따라서 이 중기 및 장기 K선의 방향성에 따라서 이 단기의 과매도 구간 과매도 구간. 돌파는 네. 무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서 이 상승 시그널은 유효하게 볼 수 있는 상태가 언제냐? 이 저항 구간인 242동 평균선과 22동 평균선을 돌파해주는 시점인 네. 63K 구간을 돌파를 해주는 시점이 나와줘야지 이 중기 K선도 골든크로스가 등장을 하고 올라가 줄 것이고요. 장기 네. K선의 기울기는 하반 기울기에서 약간 완화 혹은 상방으로 전환되려고 하는 시그널이 나와줄 거예요. 네. 그 말은 즉슨 이 242동 평균선 구간을 돌파를 해주고 올라가 줄 수 있는 시나리오 틀을 만들어주는 형태로서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하방 시그널이 유리한 형태예요. 네, 따라서 이 일봉상 보조지표의 상태는 하방 네. 쪽으로 조금 유효한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는 것은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비트코인 전반적으로 좀 흐름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교토삼굴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영리한 토끼는 세 개의 굴을 파놓는다라는 의미인데 이제 그것처럼 우리가 시나리오를 잘 짜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또 중요한 거시적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흐름이 바뀔지 또 모르잖아요. 좀 더 짧은 시간봉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느 가격선에서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짧은 시간봉이라고 한다면은 낮은 시간봉인 1시간봉 관점으로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비트코인 1시간봉 관점으로서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나쁜 구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고점부터 다음 고점 구간을 연결을 해 보았을 때 네. 이런 식의 하락 채널의 형태로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은 하락 채널의 상단부를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상승 반전으로서의 추세 전환을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이에요. 네. 다만 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이 진행이 된다면 좋겠지만 이 61.9K 구간과 62.3K 구간이 형성되어 있는 이 고점 구간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해줘야 되고요. 이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실패를 한다면은 재차 하방으로 하방이 아니라 네. 응축 구간으로서 진행이 마음이 될 하방으로 수가 더 갔으면 있겠고. 좋겠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이 파동의 형태라는 것은 폭발이 나와주게 되면 응축으로서 진행이 돼요. 이전 차트로서도 보게 된다면은 네. 응축이 진행이 되고 하방으로 폭발이 나와줬고요. 다시 응축,
폭발. 그다음에 지금은 재차 응축 구간이기 때문에 이 응축 구간을 하방으로 이탈을 한다면은 아까 일봉에서 살펴봤었던 일봉의 하락 시그널의 형태가 유효하게 작용이 되면서 지지 구간인 62동평균선 구간을 이탈해주는 시점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 폭발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반대로 이 응축 구간을 상방으로 돌파를 해준다라는 즉슨 지금 하방 추세를 상방으로 추세를 전환시켜주는 시점이니까 좋은 매수 타점 구간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지금 1시간봉에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메인 네. 구간은 62.3K 돌파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1시간봉의 이동평균선 살펴보게 된다면은 지금 옆배열인 상태예요. 근데 네. 다만 이 박스권의 형태로서 가격이 응축이 진행이 되면서 22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 기울기로 전환이 된 모습이고요. 그리고 지금 급락이 나와주지 않는 한 이 62동평균선 구간을 22동평균선이 골든크로스 해줄 거예요. 이 말은 즉슨 단기 상승 가능성을 시사해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올라와주는 22동평균선 혹은 20저가 이동평균선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네. 가격이 방어가 되면서 성공적으로 이쪽 구간을 리테스트 지지를 받아주게 되고 가격이 올라와주게 된다면은 이 내려와주고 있는 122동평균선 구간까지는 상승이 나와줄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122동평균선이 내려오게 된다면은 이 매물대 구간과 만나요. 그러면 지금 매수 관점 혹은 신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실 분들께서는 이 매물대 구간에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저항 구간에서 저항 유무를 체크를 하고 이쪽 구간에서 어느 정도 이익 실현을 나가야겠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알트코인 시장 직전에 우리가 비트코인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짚어주셨습니다. 우리 이 옥토버 실망스러운 시작을 보여줬잖아요. 이제 비트코인이 한 주 동안에만 7%에 가까운 급락세를 보였고 알트코인들은 더 하락세가 컸죠. 무려 10%나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앞으로 알트코인들은 어떤 흐름을 가지고 갈지 역시도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로 좀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 이제 준비해온 자료 화면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비트코인 도미넌스란 이제 암호화폐 시장 중에서 비트코인의 시장 점유율을 나타낸 지표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네. 아래 표가 두 개가 있어요. 일단 오른쪽 표 같은 경우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이 위쪽에 있는 캔들들이 이제 도미넌스 차트의 가격이고 아래쪽에 있는 이 검정색 선은 비트코인 가격의 움직임이에요. 그럼 이거를 대입해서 보게 된다면은 네. 비트코인의 가격은 지금 하락으로 추세가 전환된 형태이고요.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는 상승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형태예요. 따라서 비트코인은 하락, 도미넌스는 상승인데 이거를 이제 왼쪽 표로 대입을 해서 보게 된다면은 네. 비트코인의 가격은 이제 하락하고 있고요. 도미넌스의 가격은 상승이 나와주고 있어요. 알트코인의 가격은 이제 대폭락이 나와준다라고 나와 있는데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네. 좋은 작게 상황은 말하세요. 아니고요. 그럼요. 근데 이 도미넌스 제가 차트를 가져온 게 네. 4시간봉 차트예요. 그래서 따라서 일본 관점에서는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네. 4시간봉이라고 한다라는 말은 즉슨 짧게 해서 이제 적당히 길게 살펴보게 된다면은 네. 대략 2에서 3일 정도의 이제 앞으로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는데 앞으로 2에서 3일 정도 구간 동안은 적어도 알트코인 같은 경우 가격이 올라가는 코인들보다는 떨어지는 코인들이 많겠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말은 즉슨 이제 알트코인 관련 코인들 중에서 네. 이제 신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려고 하셨던 분들께서는 물론 알트코인도 모든 차트가 하락이 나와주진 않을 거예요. 몇몇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펌핑이 나와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추세가 워낙 좋았던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 상승이 나와줄 수도 있겠지만 네. 지금 도미넌스랑 비트코인의 가격을 같이 살펴보았을 때에는 하락이 나줄 네. 하락할 이제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신규 가능한 이제 거의 그거 같았습니다. 자금을 유입하실 분들은 조금 지양을 네. 해주신 것도 좋겠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까지 좀 풀어주셨습니다. 우리 바로 준비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전반적인 시장 상황과 흐름까지도 짚어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시장 속에서 어떤 보석 같은 코인이 있을지 이 발굴을 떠나는 탐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종목 원정 대장님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리플, 이더리움, 솔라나, API3, 에이브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바로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 가격부터 먼저 볼까요? 네, 이더리움 1.72%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320만 2천 원의 가격을 형성해 주는 모습입니다. 암호화폐 트레이더들이 이제 이더리움 가격은 변동성이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클 거다라고 예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약간 조삼모사 같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 무게가 가벼운 코인이다 보니까 알트코인 중에서는 대장이기는 하지만 비트코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 가격이 낮아서 좀 더 대선 이후에 올라갈 확률이 더 높은 게 아닌가라는 이 이야기인 것 같은데 전문가님께서는 이더리움의 차트 지금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오랜만에 좀 풀어주시죠. 네, 이더리움 차트 바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이더리움 차트 같은 경우 이제 비트코인과 같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 네. 한국인들만 보는 코인은 아니기 때문에 네. 원화 차트보다는 이제 달러 차트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뭐 그렇다고 원화 차트랑 달러 차트가 큰 틀에서 많이 다르냐? 그건 아니고요. 누가 많이 다르죠? 네? 누가 많이 다릅니까? 뭐가 많이 다른가요? 리플이 많이 다르다고 얘기해 주려고 그랬는데. 네. 리플은 조금 달라요. 조금 네. 많이 다르고 이제 리플은 이제 제가 달러 차트로서 봤던 이유가 네. 이제 달러 차트 추세선이라든가 이런 작도 관점이 원하는 조금 애매하게 트랩 구간을 줬던 구간들이 달러 차트는 이제 추세선에서 정확하게 터치를 해준 상황들이 많았어가지고 제가 달러 차트가 맞아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기가 조금 쉽겠다 해가지고 비교로 분석을 네. 드렸었는데 이더리움은 그냥 이제 달러로. 달러 차트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더리움 일본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이어져온 상승 채널이 진행되고 있는 형태예요.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에서 이전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반등이 나와 주었었어요. 따라서 재차 지금은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 네. 이 큰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을 터치를 해주게 된다면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구간 네. 가격대는 2,270불 정도 구간입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을 이탈해준 형태예요. 따라서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나아질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셔도 되고요. 네. 단기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지금 또 수렴의 형태로 가격이 응축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네. 이런 식의 형태로 삼각 수렴의 형태로 가격이 응축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 이 말은 즉슨 우리는 이 응축 구간을 상방으로 돌파를 해주느냐 하방으로 이탈이 나와주느냐 네. 때까지 방향을... 기다리셨다가 진입을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지금 말고. 네, 네. 맞는데 이 수렴 상단부 구간을 돌파하려고 나면은 네. 예시로 들어보게 된다면은 이 고점 구간 매물대가 2,800불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저점 구간 수렴 저점 구간을 예상 가격대가 2,200불이에요. 그러면은 이 600불 차이잖아요. 네. 600불이면은 대략 90만 원 돈이 조금 넘을 텐데 그러면은 이 고점 부근에서 사는 거랑 저점 부근에서 사는 거랑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90만 원 차이가 나요. 네. 그럼 아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떨어졌을 때 구간을 예상해서 매수 관점으로서 들어가게 된다면은 일단 이 일봉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 가격대가 2,270불 정도 구간이니까 이 부분을 터치를 해주고 반등이 나와주게 되는 뭐 상승 반전 패턴, 뭐 쌍바닥 아니면 하락세기 돌파, 역회된 숄더 등등이 등장을 해주고 네. 넥라인, 즉 고점 구간 정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1차적으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일봉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을 이탈을 하더라도 밑에 구간에 지지 구간이 많아요. 이런 수렴 하단부 구간이라든가 아니면은 2,110불 구간에 존재를 하고 있는 수평 지지선이 또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구간에서 1차 진입, 2차 진입, 3차 진입 이렇게 분할 진입을 하고서 2,110불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네. 수렴 하단부 구간 이탈 및 일봉 구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이 되고 있는 이 수평 지지선을 이탈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탈 시 하방으로의 폭발이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따라서 나는 저점 구간에서 한번 모험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 이더리움 코인 난 같은 야수의 경우 심장이다. 네, 야수의 심장이다. 난 저점 매수를 한번 노려보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네. 1차적으로 매수를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구간이 그렇다고 이 터치했다고 매수를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제가 네. 터치를 하고 상승 반전 패턴이나 캔들 패턴이 동반돼야지 매수를 고려해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그 해당 구간 가격대는
2,270불 구간이랑 이제 두 번째 구간 수렴 하단부 구간이 가격대가 2,190에서 2,200불 정도 지역으로 예상이 가능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2,110불 구간으로 인지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더리움의 이동 평균선 상황은 어떻느냐? 일단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제 대상주 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이평선 상황은 비트코인과 다르게 상당히 안 좋아요. 일단 이동평균선 살펴보게 된다면은 비트코인과는 다르게 완전한 네. 역배열 상태이고요. 그러네요. 20 및 60 이동평균선이 지금 붙어 있어요. 붙어 네. 있다는 얘기는 응축이 진행되고 있는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응축이 진행이 되면은 폭발이 나온다고 했었죠. 네. 뭐 근데 바로 가격선이 가까운, 밑에 있는데. 네.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네. 가깝게 이렇게 응축이 진행된 구간들이 하방으로 폭발이 진행이 됐고요. 네. 단기 이동평균선 구간 그리고 중기 이동평균선 구간이 응축이 나와줬음에 따라서 추가적인 폭발이 나와줄 수도 있겠다. 근데 지금은 지지 구간이 아니라 네. 이평선적 관점에서 보면은 지지 구간이 없어요. 음. 따라서 하방으로의 폭발 가능성이 높겠다. 근데 네. 하방으로 폭발 가능성이 높겠지만은 가격이 떨어지면은 아까 작도적 관점에서 살펴보았었던 지지 구간들은 살아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그 구간을 터치를 해주고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게 됐을 시에는 이 20 및 60 이동평균선이 응축이 진행이 되고 있는 네. 2,500불 구간에서 저항을 강하게 받을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점 참고하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더리움의 보조지표를 살펴보게 된다면은 보조지표는 비트코인이랑 비슷한 형태예요. 단기 K선이 이제 과매도 구간 골든크로스가 나와주려고 하고 있는 시점이고요. 근데 다만 이 과매도 구간이나 과매수 구간이 골든크로스나 데드크로스가 나와주게 될 시 네. 중요한 것은 이 과매도 구간을 돌파나 이탈해 주느냐. 만약 이 돌파나 이탈이 안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쪽 구간에서 페일러 현상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네. 매수 관점으로서 살펴보실 분들께서는 적어도 단기 K선, 중기 K선이 이 과매도 구간을 돌파를 해주느냐 유무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더리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쭉 잡아주셨습니다. 다음으로 함께 살펴볼 종목은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한국인들의 애증이 담긴 코인이죠. 리플 보겠습니다. 가격 먼저 볼게요. 리플 0.43% 상승으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06원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네요. 네, 리플 가격은 지난 24시간 동안 10%가 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끝나지 않은 이 소송 전쟁 때문이죠. 리플과의 소송 관련해 법원 판결에 항소하기로 결정을 내리면서 투심에 전체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좀 미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리플의 차트 어떻게 좀 긍정적인 모습이 보이시나요? 어떻게 보이시나요? 네, 리플도 이제 꽃길이 있을지 네. 아니면 이제 가시밭길이 있을지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일본 원화 차트에서 기존에 진행이 되었었던 수렴의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해주려고 했었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네. 주요 저항 구간인 이 920원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이 주봉상 진행이 되고 있었던 일봉상 진행이 되고 있었던 수렴의 상단부 구간도 돌파를 해주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상방으로 큰 폭발이 나줄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어요. 근데 지금은 돌파를 실패해준 형태이고요. 네. 단기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던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도 이탈하고 추가적인 폭발이 나와준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이 전저점 기준이었던 매물대 구간 690원에 형성이 되고 있는 수평 지지선을 이탈해주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줄 수도 있는 가능성이 높은 차트의 형태예요. 이쪽 구간에서 재차 이탈을 하고 가격이 추가적으로 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1차적으로 하락 채널의 하단부 구간인 가격대로 따져보게 된다면은 이제 670원 정도 구간까지 가격이 추가적으로 떨어질 수 있겠고요. 670원 구간을 이탈하고 더 떨어지게 된다면은 전적 꼬리 기준에서 반등이 강하게 나와줬었던 이쪽 구간 627원 이쪽 구간도 이탈하게 된다면은 이제 주봉상 수렴이 진행되고 있는 이 주봉 하단부 구간 가격대는 605원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그럼 이쪽 구간까지 가격이 크게 하락이 나와줄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다만 가격이 반등이 나와줄 수도 있겠죠.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현재 회로를 이 돌려보자면. 저점 구간을 지켜준 모습이기 때문에 네. 이런 식의 박스권의 형태로 가격이 또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박스권이 진행이 된다라는 말은 즉슨 응축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그 응축이 진행이 되고 나면은 추후에 폭발이 나줄 텐데 그럼 이 응축 구간에서 굳이 신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지 말고 이 응축 구간을 하방으로 이탈을 하게 된다면은 뭐 매도 관점 상방으로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추가적인 반등이 나와주게 될 시 이쪽 구간에서 추가적인 새로운
저점을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난 조금 보수적으로 차트를 볼 거야 라고 한다면은 이 상승 채널의 하단부 추세선을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수정을 하게 된다면은 이 고점 부근 네. 상단부 구간에 딱 맞게 두 가지의 고점을 형성을 해주었기 때문에 이 상승 채널의 하단부가 조금 유효할 수 있겠구나라고 분석을 하셔도 되겠고요. 리플 코인 같은 경우 이제 이동평균선 상황을 한번 보러 갑시다. 보러 가게 된다면은 굉장히 이쁘게 이동평균선이 응축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쁘세요? 네. 이렇게 응축을 하고 있는 것보다는 이게 조금 더 강하게 응축이 진행되고 있는 형태이니까 심했습니다. 네. 이동평균선이 응축하고 예전에 120 이동평균선 구간을 이제 거래량을 포함하면서 하방으로 이탈을 해주게 된다면은 하방으로 폭발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네. 일단 이동평균선 관점에서는 지금 지지 구간이 없는 형태이고 저점 구간 매물대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형태이지만 이쪽 구간을 이탈을 해주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하방 폭발이 강하게 나와줄 수도 있겠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리플의 보조지표 상황을 보았을 때 비트나 이더보다 조금 더 안 좋은 형태예요. 단기 대대인가요? 네, 대대되죠. 네. 네. 이거 조금 신기한데요? 왜요? 너무 잘하나요? 네, 너무 잘하셔가지고 대대대가 제가 예전에 가르쳐드렸었나요? 제가 뭐 공부를 많이 했죠. 복습을 하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만큼 성숙해지실 수 있다. 네, 여러분들도 이제 비아잉크님처럼 이렇게 이 상을 보면은 대대대. 좋지 않아. 차트가 좋지 않아. 네. 골골골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까? 괜찮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야지 여러분들도 이제 많은 수익을 벌어가실 수 있다. 근데 모르셔도 됩니다. 네. 왜냐면 도와줄 거니까. 여러분들의 이제 코인 길잡이인 이제 제가 있으니까 네. 종이 비행기 방에서 실제로 많은 정보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차트가 갑자기 넘어가지고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리플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기, 중기, 장기 모두 데드크로스 이후에 가격이 하방으로 떨어지고 있는 형태여서 아직까지 반등 시그널이라고 볼 만한 보조지표의 형태는 아니에요. 근데 다만 이 매물대 구간을 지켜주게 되면서 상승 반전형 패턴이 등장을 해주게 된다면은 단기 K선이 골든크로스가 등장을 해줄 것이고요. 중기, 장기도 이제 시간순에 따라서 점차 이렇게 상승 기울기로 전환될 것이기 때문에 이 매물대 구간에서의 반등이 나와주는지 유무를 체크를 하시는 게 급선무고 이 매물대 구간을 하방 쪽으로 이탈로 나와주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단기 K선이 이 과매도 구간에서 페일러가 나와주겠구나 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페일러가 나와준다는 것은 즉슨 폭발이 진행 중이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지지 구간이었었던 매물대 구간 가격이 690원 구간이에요. 그럼 690원을 이탈을 해주는지 유무를 제일 중점적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리플 분석을 좀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종목 솔라나 되겠습니다. 현재 가격부터 먼저 보러 갈게요. 네, 솔라나는 3%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18만 8,600원의 가격을 형성해내고 있네요. 전통 금융기관들이 솔라나를 좀 더 선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스위스 기반의 가상자산은행 시그넘의 보고서를 보니까 최근에 보수적인 기관들마저 이더리움보다는 솔라나를 좀 더 선호하게 됐는데요. 이 이더리움의 안전성과 보안성 이것보다는 좀 더 솔라나의 확장성을 선호하는 것이 더 높습니다. 페이팔의 이 가상자산 부사장 역시도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높은 거래량을 처리하기에는 좀 어려워서 결제에 적합하지 않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솔라나의 차트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솔라나 코인 같은 경우 이제 솔라나가 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락 조정의 형태로 가격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큰 틀에서 보게 된다면은 이제 최고점 갱신을 실패한 이후에 고점을 지속적으로 낮춰주고 있는 하락 채널의 형태로서 가격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나 저점 구간 매물대라고 볼 수 있는 16만 원 선을 이탈하지 않고 가격이 버텨주게 되면서 저점을 높여주고 있는 상승 추세. 단기적인 상승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 형태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보수적인 상승 채널 말고도 기울기가 강화된 추세가 조금 더 강화된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지금은 버텨준 모습이에요. 그리고 지금 오늘자 캔들 패턴이 상승 장악형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해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상승 장악형 캔들 패턴이 마감이 돼 주면서
마감이 돼주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고점 부근을 보수적으로 이은 이 하락 추세선의 상단부 구간까지도 가격이 상승이 나와줄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을 이탈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네. 이런 식의 형태로 솔라나는 또 삼각수렴의 형태로 가격이 응축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삼각수렴의 하단부 구간 가격대라고 볼 수 있는 17만 2천 원 선에 수평 지지선이 하나 더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쪽 구간 혹은 수렴의 하단부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는지 유무를 체크를 하셔가지고 네. 하단부 구간을 터치를 해주고 이제 상승 반전 패턴이 동반이 됐을 때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이제 매수세가 강하게 등장을 해줘가지고 수렴의 네.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해준다라고 한다면은 1차적으로 이 패턴 구간을 돌파를 해줄 때 이전 고점 구간을 돌파를 해줘야지 파동 관점으로서 살펴보았을 때 네. 접근이 가능해요. 따라서 고점 구간에 형성이 된 21만 1,000원 선을 수렴 네. 상단부 돌파와 더불어 21만 1,000원 선도 돌파를 해주는지 유무를 체크를 하시고 네. 21만 1,000원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돌파 이후에 리스테스 구간 혹은 돌파해줄 때 강한 거래량이 동반될 시 그쪽 구간에서도 가격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매수 관점으로 살펴볼 수 있겠다라고 작도전 관점은 정리가 가능하겠고요. 네. 솔라나 이동평균선 살펴보게 된다면은 솔라나도 이제 이동평균선이 응축이 진행되고 있는 형태예요. 그리고 지금 20 및 60 이동평균선 응축이 진행되고 있고 이 응축 구간을 하방으로 이탈해준 형태이기 때문에 이 강화된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을 이탈을 해주게 된다면은 수렴의 하단부였던 가격대가 아까 17만 2천 선이었고요. 그럼 17만 2천 선까지 가격이 하방으로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형태이고요. 솔라나의 보조지표 살펴보게 된다면은 하방 시그널로 유리한 형태이나 네. 지금은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에서 반등 그리고 단기 이 K선 구간이 지금 골든크로스가 나와주기 직전인 형태이기 때문에 골든크로스가 성공적으로 나와주게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상승장악형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해주게 된다면은 이 저항 구간인 20 및 60 이동평균선이 응축해 있는 구간 19만 4천 원 정도 선까지는 단기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도 있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께서 솔라나까지 쏠 수 있을지 함께 봐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우리 리트 전문가님이 굉장히 좋아하던 종목이죠. 에이브 보겠습니다. 현재 가격부터 보러 갈게요. 에이브 5.29%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19만 8,900원의 가격을 형성해주고 있네요. 자산 운용사인 그레이스 케일이 이제 탈중앙화 금융 프로토콜인 에이브 토큰에 투자하는 펀드를 출시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을 미리 아셨는지 지속적으로 리트 전문가님이 이전부터 좀 추천을 해주셨던 종목인데요. 앞으로도 더 올라갈 수 있을지가 궁금한데 지금 차트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에이브 코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꽃길이 조금 많은 코인이지 않나. 꽃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발음을 또박또박 해주세요. 코끼리라는 줄 알았습니다. 네. 네, 조금 이제 발음을 예측된다. 꽃길. 아무튼 이제 에이브코인 같은 경우에는 차트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비안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이제 뭐 발굴 종목으로서도 설명을 많이 드렸었고 추세가 굉장히 좋은 코인이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맞아요. 일단 작도적 관점부터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제 23년 6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기울기가 강화된 상승 추세도 진행되고 있는 형태예요. 근데 다만 약간 지금 구간이 하락 반전 패턴이 등장을 해주고 있는데 이제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와주고 있어요.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와주고 있음에 따라서 지금 오른쪽 어깨가 완성된 모습은 아니지만 완성이 나와주게 되고 이 목 구간, 목 옆부분인가요? 넥라인 구간, 넥라인 구간을 이탈을 해주게 되는 시점이 18만 1,500원 구간을 이탈을 해주는 시점이에요. 18만 1,500원을 이탈을 해주게 되고 이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도 이탈을 해주게 된다면은 다음 전저점 구간인 15만 9,500원 선까지는 가격이 떨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상승 장악형 캔들 패턴 이후 매수세 캔들이 들어와주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이 18만 1,500원 구간, 넥라인 구간을 이탈을 하지 않는 선에서 매수세가 지속이 된다면은 이 전 고점 구간인 23만 3,800원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이동평균선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완전한 정배열인 상태예요. 오. 그리고 60 이동평균선 구간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만 21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지금 약간 평행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이탈 이후 리테스트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20 이동평균선 및 20 고가 이동평균선 구간, 고가 이동평균선 구간은 가격대가 21만 4천 원 선이에요. 그럼 21만 4천 원 선을 추가적으로 돌파를 해줘야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고 구간 23만 8천 원까지 가격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도 있겠으니까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보실 분들께서는 가격이 떨어졌을 때 이 넥라인 구간 터치를 해주거나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을 터치를 했을 때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이 가능하겠고요. 반대로 가격이 올라간다면은 20 이동평균선 돌파 지지 혹은 고가 이동평균선 구간을 돌파 지지가 나와줄 때 전국 구간을 1차 목표가로 삼고 접근이 가능하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코인이셨던 에이브까지 어느 가격선에 들어가면 좋을지 짚어주셨습니다. 요즘 시장이 아무래도 좀 어렵다 보니까 어떤 종목이 내 계좌를 꼽히게 해줄까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차트를 쭉 보시면서 한 종목을 딱 꼽아주셨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바로 API3 되겠습니다. 현재 가격부터 먼저 보고 갈게요. API3 5.06%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807원의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네요. API3 거대 VC들의 이 투자를 받은 코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 11월에 출시된 코인인데도 상승세를 굉장히 빠르게 보여줬어요. 오프체인 데이터 제공자와 이 블록체인 내부에 있는 데이터 소비자들의 수요를 이렇게 중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중개 프로젝트인데 어떤 이유로 전문가님께서는 가지고 오셨을지가 궁금합니다. 네, 바로 API3 제가 왜 가져왔는지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점 부근, 최고점 구간부터 이제 하락 채널을 작도를 해야 되는데 꼬리 부분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쪽 부분은 트랩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전 고점부터 작도를 해놓은 상태이고요. 지금은 그렇게 따져보게 된다면은 하락 채널 진행, 그 다음에 기울기가 강화된 하락 채널이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저점 구간, 최저점 구간을 갱신을 하고 1655원 구간선을 지켜주고 상단부로 보게 된다면은 2180원에서 2330원 구간이 존재를 하고 있는 매물대 구간을 꼬리 기준을 제외하고 보았을 때 이렇게 박스권의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형태이고요. 박스권이 진행이 되면은 박스권 매매를 한번 도전을 해볼 수가 있어요. 박스권 매매의 기법은 기법이라고 할 것까지도 아닌데 그럼 박스권 매매를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가격이 사각형으로 움직이고 있으면은 그냥 저점 부분에 사서 고점 부분에 팔면 됩니다. 쉽게 말하시네요. 네, 굉장히 쉽죠. 그래서 이 누구나 할 수 있는 매매 방법이에요. 근데 이 저점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추가적으로 진입을 해야 되는 시점들이 문제인 건데 지금은 최저점 구간 갱신을 해주고 그 갱신한 지점에서 저점 구간 매물대를 형성해준 구간이기 때문에 이쪽 구간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은 바로 그냥 손절로 대응을 해버리면 돼요. 그러면은 지금 하단 구간 가격과 비교를 해봤을 때 이격도가 이쪽 구간이 손절 구간이고요. 이쪽 구간은 이렇게 넓죠. 따라서 지금은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기에 손익비가 굉장히 좋은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가져오게 되었고 만약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보게 된다면은 1650원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그때는 그냥 깔끔하게 빠르게 손절로서 대응을 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가격선에 대해 좀 짚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코인 탐험 정리 빠르게 간략하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오늘 5종목 보물상자를 한번 열어봤더니 리플, 이더리움, 솔라나는 아직까지 추가 상승이 나와주기에 그렇게 적합한 코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빈 보물상자로 표현을 해봤고요. 에이브코인 같은 경우에도 추세가 워낙 좋았었고 API3 같은 경우에도 손익비가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보물상자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과 정말 정신없이 원정을 떠나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우리 코인 원정대 마칠 시간이 됐지만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전혀 아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팀코스의 종이비행기방은 여러분을 위해서 활짝 열려져 있으니까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더욱더 알찬 소식과 함께 오후 7시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 인사 준비 되셨을까요? 네, 됐습니다. 네, 코인 원정대.